어두운 방에 이렇게 노트북 하나 수사관이 두고 앉아가지고 1대1로 당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기싸움하는 그런 장면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날 그 일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아유,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방금 자백을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찰대 수석 졸업 출신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경찰 조사 초동 조치, 이것만 알면 절반은 간다. 네, 일단 흔히 경찰 조사, 피의자 조사라고 떠올리시면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 이렇게 노트북 하나 수사관이 두고 앉아가지고 1대1로 당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기싸움하는 그런 장면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자, 누구누구시죠? 혹시 어디 경찰서 어디인데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라는 첫 전화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일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아유,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방금 자백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경찰관이 통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수사 보고서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검사님, 판사님 쭉 하는 수사 서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경찰관한테 전화 오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나도 모르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시고 부랴부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저도 이 사건 관련해서 좀 법률 자문 같은 거 좀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변호사님 상담 한번 해본 다음에 빠르게 신속하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으세요. 혹시나 나중에 반드시 혐의를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처음에 거짓말로 부인한 것도 아니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나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넓혀놓을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이 된다.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아서 경찰서에 실제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면 처음에 권리를 먼저 고지해줘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름 뭐고, 주소 뭐고, 학력이 어떻게 되고,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너의 주량은 얼마니, 너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니, 가족은 누구니, 가족 이름이 뭐니. 아니 이걸 나한테 왜 묻지? 싶은 질문들을 일단 먼저 합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대졸입니다, 고졸입니다, 전세 보증금 얼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첫 질문은 오늘 경찰서 왜 오신지 아시나요?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다. 자,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것이 원래도 법원에서 재판 대응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게 다르냐면 수사라는 것은 다 알려주고 시작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증거가 나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보를 막 취합하고 최대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환기시켜서 그걸 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 우리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질문을 한 번에 하는 경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당신 몇 월 며칠에 A라는 거 한 적이 있는데 이러이러하지 않나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A라는 거 한 거 있지 않아? 라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이 2개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대뜸 이렇게 가서 앉아서 조사를 받으시면 네 라고 대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A라는 질문, B라는 질문에 다 긍정하신 게 돼요. 혹은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그 2개 질문 한 번에 쓰면서 2개 질문한 것처럼 나눠서 쓰고 거기에 네 이렇게 쓰시는 수사관님도 계세요. 집중해서 듣고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를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 다음 2번째 주의사항,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여성분한테 이 신체 접촉하실 때 별다른 거부 반응은 없었나요? 네, 명시적인 거부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렇게 사전에 너에게 뽀뽀를 해도 되니? 라고 묻지 않고 이제 신체 접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서로 마음을 확인한 관계는 아니니까.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했습니다. 별다른 거부 반응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백하신 겁니다. 여성분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단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입니다.
되게 이 세밀한 뉘앙스에 따라서 고의가 되고 안 되고가 갈려요. 그래서 이런 미필적 고의를 유도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묻는 질문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조사에서도 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제 의뢰인분이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피의자, 지금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여성분이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 만약에 그분이 미성년자였다면 이러한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함으로 인해서 그 여성분이 받았을 정신적인 타격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조사라는 것은요, 발생한 사실, 즉 경험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조사의 의미이거든요. 근데 자꾸 경찰관들은 왜 내 의견을 물을까? 수사기관과 검사님과 법원의 의견이 중요하지 자꾸 내 의견을 왜 묻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유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에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 분이셨다면 굉장히 타격을 입으셨겠죠. 시청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소원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 보고서 피의자도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알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질문은 사실 적절한 질문이 아닌데 수사관들이 수사 기법으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듣다가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잘 모르겠다던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시면 이상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조사 가셔가지고 대답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서 열람하는 거예요. 조서 열람이 뭐냐면 조사 이렇게 경찰관이 쓴 거 나중에 쭉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가볍게 던져주시거든요. 가볍게 보고 넘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술을 했지만 내 진술을 작성한 건 수사관이잖아요. 패러프레이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은 틀림이 없는데 나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경찰관은 옳다코나 하고 이런 뉘앙스로 변경해서 이제 답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서 열람할 때는 내용이 답변이 아예 다른 거 이런 것도 보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뉘앙스가 다르게 적힌 것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뭐 A라고 얘기했는데 교묘하게 바꿔서 혐의 인정하는 것처럼 좀 변경해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서 다른 것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 요거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관님 굉장히 친절하시던데 큰일 납니다. 친절한 것도 수사 기법이에요. 경찰관이 따뜻하다고 해서 내 사건에 따뜻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가봤자 진술은 제가 하잖아요. 변호사님이 진술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변호사랑 왜 같이 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 이전에 사전 연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좀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를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의를 하고 연습을 해서 가는 것과 그냥 혼자 떨렁떨렁 가시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막상 가서도 변호사가 뒤에 있어서 지지해 주는 것과 아닌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을 잡아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고 경찰관이 확보한 CCTV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 같이 가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런 질문 하는 거 보니까 증거가 별로 없나 보네.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력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경찰 조사, 특히 피의자 조사는 웬만하면 변호사님과 함께 가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